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소형 원자로 모듈에 대한 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이벤트성으로 반짝하고 사라질 산업이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장을 참여하고 계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을 보면 수년간 침체되어 왔던 이 원전 시장이 다시금 활로를 찾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국전력 같은 소위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좋아질 일만 남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원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산업의 흐름과 동조하는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회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주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한국전력, 즉 한전이라고 불리는 이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전력을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를 보면 2017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뭔가 불쌍한 이미지의 한전이지만 사실 한전은 원래 엄청 잘 나가던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던 한국전력은 201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직까지도 주가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2030 정책 이후로부터 한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방식의 일환으로 그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던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그 공백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 시점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규모의 경제 실현이 더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전 원가가 높아지면서 이게 전기를 팔고 있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발전 원가가 1kW당 56원짜리였던 원자력 발전을 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걸 주로 사용하지 않고 그의 3배인 1kW당 154원인 LNG나 그리고 4배나 되는 200원의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왔기 때문에 한전의 수익성은 매우 나빠진 것이죠. 마치 콩이 두부보다 비싸졌는데 두부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됐었고 4만원에서 6만원을 호가하던 주가가 2만원대까지 빠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한국전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 발전 원가가 상승했고 이걸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최근 몇 년간 힘든 구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전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환경들이 다시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기조가 보이는 가운데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한국전력은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간 동결되어 왔던 전기료 역시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한전의 구조적인 만성 적자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왜 수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전력이 어떻게 전기를 공급해오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매일매일 개별 발전소들로부터 입찰식으로 전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선 발전 원가가 제일 싼 원자력 발전 회사에서부터 전기를 입찰해 왔습니다. 대개는 일일 전기량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날 필요한 만큼만 조달을 해서 오겠지만 만약 그날의 전기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발전 원가가 비싼 걸 사오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뉴스를 보면 종종 전력 사용량이 너무 높아서 정전이 된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앞선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 이유는 전력 수요량을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그러다 보니 한전은 기존에 입찰했던 전기의 양보다 부족한 양만큼을 비싼 전기를 더 사와야 하고 또 사와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여름철에 유난히 전기료 단가가 높은 이유가 기존보다 발전 원가가 비싼 방식으로 전기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사실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따라서만 과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도 유가나 기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시 이에 대한 가격 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수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한전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가져온 이 전기를 소비자가한테 가격 전가를 시켜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싸게 전기를 가지고 왔다면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전기료 상승에 더해 전기 사용량 역시 증가하는 만큼 과거 안 좋았던 시기를 떨쳐내고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전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단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 가격 측면에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며 그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었지만, 만약 이러한 원전 시장이 다시금 확대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한전 입장에서도 원가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한 만큼 이 시장의 확장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중국 역시도 동해안에 수십 개의 원전을 짓고 있는데,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추가적으로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기료 인상 후에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점차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부진했던 이유와 추후에 기대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한국전력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장중의 시황이나 브리핑 같은 것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